혈당 500인데 떨어뜨리려고 운동하시다가 이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내드리는 당뇨병의 정석. 오늘은 운동 시간입니다. 가장 운동을 잘 하실 것 같은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운동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참 바쁜데 운동을 언제 해야지 가장 효과적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하기 쉬운 편한 시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운동 후 효과가 당장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가장 편한 시간으로 잡아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운동 얘기를 하실 때 새벽에 운동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세요.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혈당 위험 때문에 안 됩니다. 낮에 사람 많을 때 식사하시고 운동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이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시는 걸 진짜 운동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문제가 저혈당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새벽 운동은 좀 위험하다. 특히 이제 공복에 운동하는 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능하면 이제 식후에 운동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식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식후에 운동하시라고 하고, 일반인들도 새벽에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약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밤 동안에 잠들었던 몸을 깨우는 여러 호르몬들이 우리 피 속에서 많이 올라가면서 호르몬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혈당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공복 혈당은 참 좋으세요. 110 으로 굉장히 조절이 잘 되시는데 식후 혈당이 올라가셔가지고 고민인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운동이 식후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특히나 이제 저녁에 이제 회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식사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 식후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식후 혈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식후에 좀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내가 편한 시간을 잡아서 그때 잠깐 운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나마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후 혈당을 좀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운동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이죠.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근육에서 산소를 많이 소모시키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산소 운동이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 걷기, 달리기,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라든가 수영 이런 것들이 모두 유산소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럼 근력 운동하면 그 헬스장에서 이거 역기 들고 이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력 운동이 대부분 이제 헬스장에서 하는 트레이닝을 생각하는데 집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하시죠. 스쿼트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령 운동을 하신다거나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이런 운동들도 다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럼 유연성 운동은 무엇입니까, 교수님? 유연성 운동은 요가나 이렇게 스트레칭처럼 몸도 풀고 그런 게 유연성 운동이죠. 운동 전후에 준비를 한다든지 이제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근육의 유연성을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운동이 혈당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운동 종류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혈당은 감소된다고 증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나 우리나라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뇨병 환자가 주에 5일, 그래서 30분씩 총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혈당이라든가 공복혈당 감소, 그리고 당화혈색소 감소 등 혈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가 어떤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유산소 먼저 하고 근력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까?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제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혈당 조절 측면, 그다음에 이제 저혈당 예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런 연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동하시다가 저혈당이 오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당뇨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공복 상태에서 하면 인슐린 맞는 경우에 너무 저혈당이 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또 운동하기 전에 혈당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음식을 좀 섭취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저혈당 방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운동하실 때, 어디 나가실 때 주머니에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과자, 크래커 같은 걸 항상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께서 혈당을 쟀는데 500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얼른 떨쳐야지라고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도움이 될까요? 혈당 500인데 떨어뜨리려고 운동하시다가 이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운동을 피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이제 수분 섭취하고 어느 정도 혈당이 조절된 상태에서 높은 상태에서 운동하시다가 케톤산 혈증이라든지 고혈당 합병증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막 의식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동 전에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혈당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너무 높은 고혈당일 때도 운동하시는 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하시기 전에 인슐린 용량은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중강도 운동으로 30분 정도 운동을 하신다면 보통 평소 맞는 인슐린량에서 50% 정도를 감량하거나 60분 이상 굉장히 장시간 좀 운동을 하신다면 뭐 3분의 2까지 감량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환자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맞는 인슐린 종류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내가 운동을 할 때는 인슐린을 어떻게 맞는 게 좋겠다 잘 상의해 보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인슐린을 주사하는 부위도 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근육이 많고 혈류량이 빠를수록 흡수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허벅지 같은 데다가 이제 주사를 맞고 운동하시면 이제 혈당이 좀 빨리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허벅지 같은 데 피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슐린도 그렇지만 경구 약제 중에 그 썰폰요소제라는 약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당뇨병 약물인데 이 자체 약물도 저혈당을 굉장히 잘 유발하거든요. 아마릴, 디아미크론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약제를 쓰는 경우도 뒤늦게 지연형 저혈당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어떤 약제를 먹는지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으신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합병증 상태에 맞는 그런 이제 운동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장 합병증이죠. 뭐 심근경색이 있었다든지 이걸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최근에는 이런 심장 재활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께서 다니시는 병원에서 적절한 이제 심장 재활과 관련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합병증 중에 신경병증이 있어요.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제 발의 감각이 떨어지고 어떤 균형감도 떨어지고 걸을 때 감각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발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망막병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막에 출혈된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압력이 가해지는 운동을 자칫 잘못하시다가 혈관이 터져서 실명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에서는 혈당 조절 상태뿐만 아니라 본인의 합병증 유무, 내가 어떤 합병증을 갖고 있고 어떤 걸 주의를 해야 하는지를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하면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나중에 마무리 운동 꼭 하시는 게 좋고 운동 중에도 수분을 잘 섭취를 하셔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당뇨병 환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스마트한 비법, 운동, 그리고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식사 조절도 그렇지만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꼭 생활 속에서 내가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료를 볼 때마다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나가시면서 물어봐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저는 뭐 날거나 뛰거나 헤엄치거나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편한 운동을 일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5분, 10분, 15분씩 이렇게 늘려가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운동이 내 혈당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근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내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운동을 조금씩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정석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